자, 이제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베이직 신텍스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고, 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의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로직들을 쓰는 것들은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다루시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다 보니까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문장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자바는 일단 오브젝트, 클래스 이런 관계에 대해 있자든지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살펴보기에는 너무 이루다는 얘기야. 모든 교재나 이런 데서 선행해서 객체는 이렇습니다, 클래스는 이거입니다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사용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생성자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지금 단지 이거예요 라고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이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연산 처리하기 위한 단위, 연산이라든지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위 이런 것들은 메모리 단위 자체가 뭐 비트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숫자 형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은 뭘로 되어 있다?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크게 나누면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수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바이트라는 거는 8비트 메모리 공간에서 8비트가 묶어져 있는 단위를 우리가 바이트라고 하고 있고, 이 8비트 하나의 비트가 8개 모이다는 얘기고요. 8개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숫자 범위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폴트 밸류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 기반에서 동작할 때 엄연하게 얘기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긴 하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 범위가 어디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를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엑셀 간단하게 엑셀 구조로 메모리를 좀 표현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모리 구조는 실제로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도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비트 단위를 제가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메모리 구조는 바이트가 데이터의 최소 단위라고 했으니까 바이트 단위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마다 메모리 주소 번지가 할당이 되고 있고, 그 각각의 바이트에는 비트, 그러니까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메모리 단위를 표현한 건 아니고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놓고요. 만약에 비트 단위로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은 8비트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8개를 표현해야 되는데 8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4개 단위로 좀 표현해가지고 볼게요. 저 8개를 한꺼번에 하면 몇 번짜리 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가 비트라고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치? 여러분들 하나가 비트다 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숫자를 표현할 때 여기 있는 비트, 하나의 비트에는 뭐밖에 안 된다고요?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를 넣을 수밖에 없는 숫자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0은 0이고요. 10진수로면 0이고요. 1은 1이에요. 그치? 2는 없어서 자리 올림을 한다는 얘기예요. 숫자, 일반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일 큰 수를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큰 수를 저장할 때? 다 1이면 제일 큰 수겠다, 그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놓으면 제일 큰 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8개 비트 중에서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가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에서요. 부호를 담당하는 놈이 누구냐면 이 놈이 부호예요. 뭐야? 이게 부호 비트예요. 그래서 부호가 양수인 경우에는 0입니다. 0. 0이 플러스라고요. 그럼 최대수는 요 놈이라고 하지? 이진수 표현으로 했을 때 최대 표현할 수 있는 1바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위는 요 놈이에요. 잠깐만요. 이거는 2의 0승,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10진수로 변환할 때, 그죠? 2의 0승은 10진수로 변환하면 1이요, 그지? 여기 있는 게 2의 1승이니까 2, 2의 2승은 2 곱하기 2, 4,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3승. 뭐 얘기해야 되니? 8, 2 곱하기 2 곱하기 2, 16, 2 곱하기 2 곱하기 32, 64, 10진수로 변환할 때 요거라고 그러지? 그럼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64, 32의 숫자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다 합치면 몇이냐 이 말입니다. 불이 다 들어와 있으면 몇이라고요? 127이요. 최대 수치는 그래서 127이라고. 실제로 합쳐봐요. 얘를 다 합쳐야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니? 메뉴가 안 나와. 다 합칩니다. 이렇게 합치면 몇이요? 내가 빨리 계산해줘. 127이야, 그지? 최대 수치는 127입니다. 문제는, 자, 그럼 0은요? 어쨌든 최대 수치는 기고요. 0은 10진수의 0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10진수의 0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모두 0이면은 10진수의 0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자, 그럼 좋아요. 1부터 9까지만 해볼게요. 이 진수 혹시 이제 높아지면 하는 거고요. 다 알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할게요. 자, 숫자 1이라는 거는 10진수 1을 말하고 있는 거지. 10진수 1은 뭐 하면 돼요? 네, 여기서도 뭐만 하면 돼요? 1 표현 가능하자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10진수 1이라는 얘기예요. 1에 불 들어왔으니까 1이라고요, 그지? 맞죠? 2는요, 여기다가 10진수 2에 해당하는 여기다 2를 더하면 된다 라고요. 근데 2를 더하면 2가 돼야 되는데 2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리 올림이 발생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2의 자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지? 자리 올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2의 자리수니까 10진수 2 이렇게.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나 할 수 있어야 된다? 9까지는 10진수 9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표기는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가끔 시험에 정보 처리에서 가끔 진짜로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올 것 같고요. 요즘은 안 나오겠지, 그지? 3은요 더하기 1 하시면 된다고요, 그지? 여기다가 더하기 0하고 1 더하면 되니까, 그지? 1이죠. 그 다음에 4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3에다가 1 더하니까 1, 자리 올림 빵, 그죠? 맞아요? 4에서 뭐 하시면 돼요? 다시 1 더하면 5, 9까지만 할게요. 좀 지루하더라도. 그럼 여기다가 1 더하시면 되겠고, 5에서 6이요. 6 더하니까 6을 더하는 게 1 더한다는 얘기더니 2를 더하면 되니까 1,
빵.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런 원리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주로 이제 많이 기억하는 게 이거 7. 7이요. 111, 7. 1 세개면 7. 그죠? 8은요? 여기다 1 더하니까 1 빵빵빵. 아니고 9까지만 한다 했습니다. 지루해도 봐주시고요. 1. 키보드를 타이핑을 못하네. 손가락이 얼어가지고요. 8. 9요. 9는 맞나요 지금?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9겠다. 그럼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는 거고요. 8이니까 8이고 그지?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7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지 우리? 그 다음에 4 더하기 2는 6이고요. 4 더하기 2는 6이고요. 5는 4 더하기 1. 네,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진수에 대응하는 이진수는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시간에 하나 하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해봤어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표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부호 비트라고 했다 그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럼 부호 비트는 1인 건 알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확인해보면 돼요. 그지? 항상 우리가 수학이라고 치면 수학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이게 답이 맞는지 뭐 하는 거야? 검증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왜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더해요.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1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에 보는 거야. 그지? 가정하에 덧셈을 진행해 봅시다 라고. 그쵸? 10진수는 빵이 나와야 돼요. 그지?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빵빵빵빵빵이 나온가요? 보면은 1 더하기 1은 1 빵 맞죠? 결과가 0이 나와야 되는데 0입니까? 틀렸죠?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존에 앞에서 양수의 이진수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음수의 이진수 표현은 생소해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빵인가요? 그러면은 아까 얘가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것도 안 맞겠죠. 그치? 아까처럼 더해서 나올 수 없어요. 그치? 2라고 더해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0이 나옵니까? 라고 그럼 계산을 뭐가 맞춰야 된다 얘가? 얘는 뭔지 알겠고 어쨌든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합쳐서 0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 값을 계산해 나가면 되겠다.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만들면 되잖아. 그지? 결과는 알겠고 여기에서 더해서 뭐가 나오게끔? 결과가 0이 나오게끔. 그죠? 1에다가 뭐 더하면 0이에요? 여기 1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1은 맞아요. 그럼 자리 올림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까 결과가 1이 나왔잖아. 근데 내가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채워주면 돼요? 여기가? 1이 돼야지 0이 되겠죠. 그지? 그럼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리 올림이 1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뭘로 채워준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다 똑같은 방식이네. 그죠? 계속 자리 올림이 발생하네요. 그럼 여기가 다 뭘로 채워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채워집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안 맞는 게 하나 있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몇이라는 얘기야? 이거죠. 컴퓨터는 메모리 공간이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메모리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1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1바이트만 쓸 거야 라고. 더해서 연산하려면은 해당하는 자릿수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무엇이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1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치? 가끔씩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하는 뭐 옛날에 말로 그지?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들. 1 더하기 1은 1이라면서요. 어떤 건 1 더하기 1은 0이네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 돼요 하는 것은 논리, 합, 논리 구조에서 덧셈 처리할 때 얘기하는 얘기고요. 지금 이진수 연산에서 BT 연산에서 1 더하기 1은 0입니다. 알겠죠? 자리 올림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현재 4자리 기준으로서 1 더하기 1의 결과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1바이트의 범위를 넘어간 놈이에요. 여러분, 나의 데이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메모리 공간, 정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을 넘어간 거는 해당한 메모리 공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몇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자, 마이너스 또 9까지 만들어 볼까요? 그럼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탄생했으니까 이 값에서 몇만 하면 마이너스 2야? 빼기 1 하시면 되겠다. 그지? 여기에서 빼기 1 빼면 되잖아요. 1이 있으니까 1 빼면 이게 마이너스 몇이라고요? 검증해 볼까요? 마이너스 2인지 검증해요? 이거 아까 몇 자리? 아까 1, 2, 4, 8 10의 자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10의 자리 몇 승으로 표현하느냐? 64 다음에 몇이에요? 128인데 얘가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128. 응?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면은 꽉 차 있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알다시피 이렇게 더하면 127이죠. 127 빼기 마이너스 128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결국은 다 합치면 저기 함수 어디 도망갔냐?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합치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꽉 차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부호 비트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부호 비트이기 때문에 부호 비트에 불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마이너스 2라는 거는 127에서 이 불이 안 들어온 거죠. 그지? 얘 빼놓고 들어오는 거니까 몇이라고요? 네. 마이너스 2라고요. 3은요? 3은요. 얘가 불이 빠지면 되고 얘가 불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거요? 빼는 거예요. 계속 빼는 거야. 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0. 얘가 3이라고 그러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해봐요? 마이너스 9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못한다고 왜 못합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보면은 이것도 또 지루한 작업이다. 그지? 5 맞나요 지금? 더 이상 뺄 거 없으니까 빌려옵시다 라고요. 그지? 뭘로 채워지고 있는 거야? 점점점? 뭐니? 이게 1, 빵 이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 하나 제거하면 되니까 7까지만 가볼게요. 어차피 7까지 가면 9까지 가야겠지?
이거 3개가 사실 더하면 7이거든, 그지?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수치가 커지면서 0으로 점점점 0이 0으로 바꿔져 있는 거죠, 그지? 그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점점점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제대로 한 거 맞니 나? 뭐 하나 중간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마이너스 7이 그 맨 첫 번째. 아 여기 있었는데 얘 계산 안 했구나. 그쵸? 이거 얘 이거인가? 계산을 잘못해서 들어갔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빠지면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맞나? 그죠? 점점점 뭐가 되냐면 여기는 B의 자릿수부터 여기는 0이 하나였다가 0이 2개로 찼다가 그 다음에 0이 3개로 차고 그 다음에 쭉 빼지면 0이 4개가 차지겠죠, 그지? 점점점 계속하면 어디까지요? 0000으로 차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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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으로 다 차는 게 마이너스 범위의 최소값, 그지? 그러면 이게 부호 비트가 몇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28. 이렇게 탄생하겠죠, 그지? 그래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어디까지요? 127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라는 거. 그래도 이진수라고 숫자라고 수학이라고 해서 난해합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이거 변환할 코드가 나올 거냐? 아니요,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약간의 그 문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나 처음에 기초 자바 할 때 이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진수가 네트워크 표현할 때도 이진수 서브넷 마스크 통해서 네트워크 분할할 때 이런 랜 네트워크 변환할 때 IP 있잖아요. IP 주소를 표기하는 게 이진수로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진수는 아닌데 어쨌든 이진수 자리 문법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파일의 권한을 표현할 때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을 표현하는데 리드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리드 권한에 1 주는 거고요. 라이트 권한이 있으면 라이트 권한에 1 주고요. 실행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파일에 대한 권한을 표기하는데 이렇게 111 3개가 표현돼요. 그럼 파일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몇이라는 얘기예요? 다 권한이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이 있으면 7이요. 111이니까 이진수 111이요. 숫자로는 7.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용자, 그룹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폴더까지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권한 표기할 때 파일에 권한 표현할 때 777을 주느냐 766이냐 755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기본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이진수 베이스로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할 때 되게 심플한 표현에서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긴 해요. 앞서서 이제 제가 뭐 파일 권한에 관련된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리눅스 할 때 다뤄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 이거를 다뤄봤는데 얘는 언제요? 내 정수형 숫자를 우리가 데이터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콕 지정해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할 때 여기 있는 바이트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앞 비트가 어디로 표현했어요? 부호가 있는 놈을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숫자 표현은 부호가 EC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쇼트라고 되어 있다, 그지? 여기 있는 숫자 타입도 2바이트짜리 8비트가 2개짜리요. 총 16비트죠. 16비트고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르네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CHAR 캐릭터라고 했죠, 그지? 캐릭터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1바이트의 확장 개념으로 숫자의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배가 늘어가는 게 아니고 더 훨씬 많이 늘어나죠. 지수승으로 늘어나요. 여러분들 비트 단위가 2에 아까 7승까지라고 했었죠, 그지? 여기 있는 거는 2에 최대 15승 마이너스 1까지요, 그지? 아까는 2에 8승 빼기 1까지요. 2의 8승이라는 건 128인데 128 빼기 1까지니까 127까지 최대 수치. 여기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8비트면은 16비트죠. 16비트고 16비트라는 건 최대 2의 16승까지인데 부호비트로 나왔으니까 걔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니까 2의 16, 2의 15승, 15승인가? 0승부터 미안해요. 0승부터니까 0승부터 15승까지고 빼기 1, 그죠? 아까 2의 7승 빼기 1, 여기 2의 15승 빼기 1만큼 표기할 수 있는 게 최대 수치요. 단위는 32,767입니다. 그러면 캐릭터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2개 언급했죠, 그지? 캐릭터는 뭘 위한? 문자. 문자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 치환 작업을 한다고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거는 문자 대신하는 숫자를 정해서 집어넣읍시다 라고, 그지? 문자를 대신하는 숫자. 최초 개발할 때 누가? 영어권에서 개발했다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문자 취급을 다른 거를 고려해야 하네요. 근데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럼 뭐만 한다고요? 영문자 코드만 저장하는 거. 그리고 별도의 특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봐야 뭐 알파벳 해봐야 몇 개는 안 되긴 합니다만, 그지? 문자, 숫자도 마찬가지. 숫자 0을 말하는 게 문자 0도 문자에 해당합니다. 문자 0값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에 선언되어 있는 이런 문자 코드들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지? 쭉 나가면은 특수형인 CHAR이 나올 거예요, 그지? 자, 여기 있는 문자는 음수가 필요 없어요, 사실. 2바이트긴 한데요, 음수 범위가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유니코드 캐릭터 형식이라고 돼 있죠, 그지? 몇 비트예요? 16비트입니다. 부호 비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호 비트가 일반적인 숫자의 표현은 부호 비트가 존재하는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숫자요 라고 표현하면은 부호 비트가 존재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특수하게 문자도 숫자긴 한데 음수가 없는 놈이요. 음수가 없으니까 최소값이 몇이란 얘기야? 0부터 시작합니다. 음수가 없어야 양수까지 풀로야. 보통은 이제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unsigned라고 합니다. sign이가 signed, 부호가 있는 것은 signed, unsigned, 부호가 없는 것들. 그래서 부호가 없는 것 데이터 표현은 우리가 딱 캐릭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물론 데이터 범주 안에는 시어너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1바이트부터 사인드 바이트, 바이트가 자체가 없습니다만 사인드, 언사인드 단위로 싹 모든 데이터 타입에 구분해서 나와 있긴 해요. 자바에서는 일단은 문자 데이터 타입은 언사인드, 그 다음에 2바이트짜리가 있는데 shor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short를 제가 미리 언급을 안 했어. 왜냐면 굳이 외우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쇼트. 영어 단어 자체가 쇼트, 짧아요 라는 표현이, 그지? 도대체 뭐가 짧다는 얘기야, 그지?
자, 일단은 기억할 거 뭐예요? 바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데이터의 범위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 데이터를 바이트형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범위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128이라고 치니까 저장이 됐다 안 됐다? 네, 에러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에러 로그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스매치라고 나오죠. 그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아주 엄격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 타입을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입력값도 여러분들 범위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출력.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변수의 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 변수의 선언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그지? 일단 메모리 공간을 사용해서 그러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러면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변수라는 거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라는 얘기.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가 하나 더 있냐면은 캐릭터가 있다고 했죠. 그지? 물론 좀 전에 봤던 쇼트로 있었어요. 쇼트 SHORT 쇼트 타입은 무슨 얘기야? 저장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저장 공간을 만드는데 쇼트형이에요 라고. 그죠? 그러면 얘 쇼트라고 해놓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뭐라고요? 정수형을 저장할 거고요. 메모리에다가 정수형을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바이트요? 2바이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거를 읽어드리면 2바이트만큼 읽어가지고 숫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정의를 해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지?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메모리 너무 비쌌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있다고요, 그지? CHAR은 제발 차르라고 읽지 말자고요, 그지? 이거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의 약자로 CHAR입니다. 캐릭터 타입이요. 말 그대로 캐릭터가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공간을 말합니다 라고. 특징이 문자 코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 표현은 필요 없고요. 그럼 데이터 범위는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0부터 128까지 127 8 몇 가지요? 무슨 127이야? 부호가 없는데 1이 8개예요. 2에 8승 빼기 1까지야. 그럼 몇이야? 256까지는 못 가고 255까지야. 최소 0부터 몇 가지? 255까지. 결국 256은 표기 못하고 256 빼기 1만큼 된다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유니코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 근데 이제 최초 시아나로 개발할 때는 캐릭터 타입을 1바이트로 썼습니다. 캐릭터를 1바이트로 썼다고요. unsigned in바이트로. 왜요? 영문 코드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수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A, B, C, D, Z까지 숫자, 특수문자 몇 개. 그럼 1바이트면 돼요. unsigned 1바이트. 128비트. 그래서 얘를 치환했다고요. 문자를 숫자로 치환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코드를 ASCII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줘야지 우리가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환한 코드 값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ASCII 코드. 그 다음에요, 두 자리 표현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그지? 영어만 쓰냐, 한글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일본어도 써야 되는데, 여러 언어들이 많아지냐, 그지? 그럼 문자 데이터가 엄청나게 다양해졌네? 그럼 1바이트로는 죽어도 표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확장을 합시다, 라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바이트의 데이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 이거 미안해. 이거 1바이트짜리 아니다. 이거 255 이거 1바이트 unsigned 1바이트 크기다. 미안해요. 이거 unsigned 1바이트 크기고요. 이거 unsigned
캐릭터면 2바이트짜리냐, 그지? 대략 64,000개. 대략이라고 했고요. 65,000개라고 해야 되니? 반올림이 일어나니까, 그지? 65,000개까지. 그래서 한글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가지 아프리카 언어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범주까지 표현하고 있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유니코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아스키 코드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그지? 이거 한글 코드 왜 그러니? 아스키 코드표라고 치면은 많이 나와야 이런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지? 여기 있는 아스키 코드코어가 뭐냐면 문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데이터를 뭐로요? 저장하고 싶어요. 어디다가 컴퓨터에 저장하려 하는데 문자를 그대로 저장은 못해요. 0101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를 배치를 했다고요. A가 97이네요, 그지? A 97. A가 97이고요. 소문자 A가 미안해요. A가 여기 왼쪽 거요. 65요. 소문자 A가 97이고요, 그지? 내가 거꾸로 이렇게 보냐. 색깔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그지? 65가 대문자 A요. 아까도 제가 65가 대문자 A라고 했고요, 그지? 97이 소문자 A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환해놓고 있고요. 여기서 1씩 증가시켜가지고 어디까지? G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보통은 이제 아스키 코드 얘기하면서 대문자 A는 65인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최소한 상식으로. 자, 97은 소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숫자 0 문자 0이요. 문자 0이 몇인지 문자 0을 찾으시라고요. 48입니다. 문자 0이 어디 여기 있다, 그지? 문자 0은 몇이야? 10진수로 48의 표현식입니다. 0부터 어디까지요? 9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상식적으로 뭐야? 문자 0 값, 그 다음에 대문자 A, 소문자 A 한 개 더하면 엔터. 엔터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엔터는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슬래시 엔터라고 하면은 new 라인, new carriage, return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엔터 키 타이핑 해가지고 숫자 코드로 변환하면 몇 나가냐면 일단은 물론 두 가지 병합해야 되긴 하는데 그 표현이 아니면은 여기 13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할 때 표현하고 있는데 엔터키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을 몇으로 숫자로 변환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널 문자라는 표현이고요. 널 문자가 빵입니다. 나머지는 어떠한 기호적인 측면들하고 또 특수문자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지? 연산을 하기 위한 더하기 빼기 이런 특수문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텍스를 위해서 어떤 키워드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지? 세미콜론도 포함하고 있죠, 그지? 이런 것들 그런 기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키보드에 대응하는 값들이라고 보시면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지? 네, 이런 것들을 문자 코드의 변환 코드 숫자로 변환하고 있는 게 일단 아스키 코드가 존재해요.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아스키 코드가 뭐예요? 유니코드가 뭐예요? 유니코드는 들어봤죠, 우리? 인코딩 할 때 UTF-8 UTF-8도 유니코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요. 일단은 수학은 아니어도 이진수를 다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은 다뤄보도록 할게요.